안녕하세요. 양호종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글을 먼저 썼는데, 글을 쓰게 된 게 제 자녀들에게 제가 했던 고민과 생각, 그리고 이걸 알았으면 너희들에게 살면서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글을 쓴 건데, 제가 또 취미 활동으로 이런 찍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분의 유훈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제 그래도 첫 문장이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남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만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제 기준으로는 했던 고민과 결론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훈에 대해서, 도쿠가 이에야스의 유훈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훈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마음에 욕망이 생기거든 곤궁할 때를 생각하라.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 분노는 적이라 생각하라.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면 해가 자기 몸에 미친다. 자신을 탓하되 남을 나무라지 마라.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것보다 나은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풀잎 위의 이슬도 무거워지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유훈을 이제 보고 참고도 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분의 이제 유훈을 제가 제 자식들에게 한번 꼭 읽어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의 인생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사람의 인생이 저 같은 범인, 그리고 제 자녀들도 범인이겠죠. 즉 평범한 사람이겠죠. 에게 가장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도 도쿠가 이에야스는 유명해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 이렇게 세 명,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웅들이죠. 그런데 앞에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타고나길. 특히 오다 노부나가는 천재예요. 뭐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적도 많았어요. 나중에 암살당해서 좀 단명하기도 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출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출신은 굉장히 비천한데요. 오다 노부나가한테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발탁돼서 장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사후에 이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일반적인 저를 비롯한 제 자녀 그리고 일반적인 친구들,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이나 행동은 이제 본받을만 하지만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반면 도쿠가 이에야스는요, 이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인이에요. 평범하세요. 능력이 그 정도로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고 경청하고 시간을 벌고 그동안 능력을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최후의 권력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잡은 만큼 길게 가요. 안정화를 잘 시켰어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나 제 자식들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쿠가 이에야스의 유훈이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뽑았고요. 도쿠가 이에야스의 유훈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인생을 길게 보고 그러니 너무 가까이 앞에만 보지 말고 멀게 봐라, 길게 봐라 이 뜻이죠. 제가 한의원 개원할 때도 선배들이 하는 말이 당장 뭐 잘 된다고 이런 거 부러워할 거 없다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봐서 꾸준히 잘 되는 애가 제일 잘하는 거지 뭐 개원하자마자 안 된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잘 된다고 기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깁니다. 인생은.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도쿠가와가 이 유훈 썼을 때 나름 권력자였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대요. 권력자도 이런데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저렇게 높은 사람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저런 말을 쓰는데 하물며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불만 갖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생기거든 공궁할 때를 생각하라. 와신 상담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좀 게을러지게 되잖아요.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 분노는 적이라 생각하라.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면 해가 자기 몸에 미친다. 저는 이 구절을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멘탈 갑이라는 표현이 유행했었는데 어떤 살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 또 잘 풀리지 않는 경우 그다음 위기 이건 다 있어요. 그걸 잘 넘기면 항상 기회는 와요. 근데 그때 무너지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꽝이에요. 야구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가 성공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 하나에서 배운. 그렇기 때문에 패배도 알아야 되고 분노를 잘 다스려야 멘탈을 관리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탓하되 남을 나무라지 마라. 천주교의 기도문에 보면 내 탓이오라는 기도문 구절이 있어요. 즉 내 탓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닌 나의 문제다. 이게 저는 생각을 할 때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문제는 확실히 뭐 남의 탓도 있고 내 탓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남을 나무랄 필요가 없냐? 남을 나무란다고 해결될 일이 별로 없어요. 남을 바꾸기보다 남을 탓하고 남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탓하고 내가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 핑계를 대거나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남이 잘못했더라도 굳이 그것을 너무 나무랄 필요 없이 내 잘못을 그 중에서도 찾아보고 또 그걸 바꿔줘서 상대방을 보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된다면 인간관계도 있고 사회 성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과유불급이죠. 예, 오히려 부족한 것이 낫지 넘치면 오히려 그만큼 해가 되더라고요. 미치지 못하는 건 해가 아니라 어쨌든 부족한 건데 넘치는 거는 해로 돌아와요.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풀잎 위의 이슬도 무거워지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뭐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당연하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피아노나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걸 인정하는데 못하는 거에서 내가 인정을 안 한다. 이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족한 거는 인정을 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또 인정을 하고 이게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고 그 다음 각 분야에서 자기 깜냥이 있다고 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뭐 제가 뭐 롤게임을 한다고 페이커처럼 되는 거 아니고 축구선수가 된다고 뭐 손흥민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될 수도 있을 수 있긴 한데 확률이 높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처럼 분수를 안다는 거는 이런 한계를 알고 거기까지 이제 더 뭐라 해야 될까 무리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 거 앞에서 지나치지 않는 거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풀잎 위의 이슬도 무거워지면 그 분수를 모르고 너무 많이 이렇게 갖거나 욕심을 내거나 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해요. 풀잎 위에 이슬이 이렇게 어떤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여물면, 벼도 여물면서 고개를 숙이듯 이제 내려올 때가 있다. 예, 최고 권력자를 유지하다가 이제 뒷사람한테 물려주고 내려올 그때가 있다. 항상 내가 최고만 있는 거 아니니까 내려올 때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라.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이에야스의 10가지가 유훈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와닿고 또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알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중에 근본이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제 근본,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하나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인생이란 내게 되는 것을, 되는 사람을 찾는 기나긴 여정이다. 즉 인생이라는 어떤 처음부터 끝이 있는데 삶을 살면서 되는 것을 찾고 나가야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건 잘 안 돼요. 어쩌다 되더라도 그런 건 결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점수가 높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 시간에 되는 것을 찾아서 되는 사람을 만나서 나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괜히 힘 빼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러한 내게 되는 것, 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만나서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가 잘하는 것 찾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기, 자기가 맞는 거, 그리고 이삭에 운이 따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찾는 것이 인생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